이것은 내일 아니죠. 벌써 토요일이니까 오늘이겠네요. 오늘 강의를 하려고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마침 김태훈 님이 올리신 질문과 여러분들의 답변이 내일 강의 주제와 좀 비슷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그냥 강의 연습도 할 겸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군에서의 분석, 또 다변수 분석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수술 후의 결과가 누가 좋을 것인가, 누가 골절이 발생할 것인가, 수술을 하게 될 AVN이라는 환자 중에서 수술하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누가 과연 감염 환자일 것인가, 이것들은 하나의 변수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작위로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럼 수술 후의 결과는 누가 좋을 것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 성별, 골밀도, 기저질환, 골절의 타입이나 분쇄 정도, 수술 방법, 수술 시간, 다양한 것들이 수술 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고, 수술 후의 결과는 이렇게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연속 변수로 나온다고 칩시다. 또는 누가 골절이 발생할 것인가? 나이, 성별, 골밀도, 기저질환, 근력이나 지구력, 운동 종류, 강도, 경제력,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 중에 결과 변수는 골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분 변수로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뜨끈뜨끈하고 해서 뭔가, 아프고 이런 사람이 왔어요. 이제 과연 감염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려고 할 때, 나이, 성별, 약물력, 혈관, 부종, 혈액 검사 결과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 결과들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감염이다 아니다 결과는 이분변수로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다변수 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변수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어떤 것이 의미 있을지 또는 어떤 것이 의미 없을지 알 수 없고요. 교란 변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는 폐암의 원인이다. 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왜냐? 인구 집단을 조사해봤더니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이 폐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죠. 이 2x2 테이블입니다. 카이 제곱 검증에서처럼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은 폐암 발생이 적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유의하잖아요. 그죠? 카이 제곱 검증을 했더니 0.001 유의하다고 나왔습니다. 2x2 테이블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커피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이 담배도 많이 피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돈도 좀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한다 치고 그러면 중간에 담배라는 원인이 있어서 폐암을 일으켰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커피는 그냥 얼떨결에 들어간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커피도 많이 먹고 폐암도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커피와 폐암은 사실 원인과 결과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앞에서는 커피를 먹다 보면 담배를 피게 되고 담배를 피다 보면 폐암이 되는 이런 관계라 그러면 이거는 또 약간 다른 관계죠. 어쨌든 커피랑 폐암은 관계없는데 진짜 원인인 담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다들 담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알겠지만 사실 담배가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판단이 생길 수 있겠죠. 오히려 폐암이 걸리면 폐가 좀 간질간질하고 뭔가 증상이 있으니까 담배가 자꾸 땡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 폐암배란 자체가 흡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거거든요. 실제 폐암이 흡연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피셔예요. 피셔. 그 통계학자 유명한 피셔. 그 사람 담배도 많이 폈는데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당시에는 흡연의 문제가 폐암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변수로 분석하기 위해서 하면 여러 가지 교란 변수들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커피와 폐암과의 관계에서 그 둘만 분석했을 때는 이게 뭔가 상관관계 있는 것처럼 또는 이제 유의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른 교란 변수들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변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변수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 미리 조사하지 않은 변수, 우리가 숨어있는 변수, 지금 기술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또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없는 변수도 많기 때문에 모든 교란 변수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100%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설사 다른 교란 분수를 다 해가지고 진짜 이것과 A가 B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유의성이 증명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의 인과관계일까요? 그건 또 다른 거죠. 오히려 이 다변수 분석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지 다중 회귀 분석 같은 경우인데 거꾸로 그 결과 변수라고 부르는 그 변수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먼저 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코어터 스타디나 RCT 테스트 같은 경우, 트라이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관련성의 정도, 그 반응, 양이 도수가 올라갈수록 리스폰스가 커진다든지, 또는 다른 연구나 의학적인 상식과 일치될 때 인과적일 것이다. 코젤리티가 더 높아지겠죠. 이 부분에서 오기용님의 것들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부분을 그냥 의학적인 상식 이렇게 한 뭉뚱그린 거를 오기용님의 또 제안을 따라서 약간 조금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일현님의 지적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슬라이드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변수 분석의 대표적인 예가 다중회귀 분석, 그다음 로지스틱 회귀 분석, 콕스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이제 흔히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의사들에게 가장 익숙해져야 될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CT를 흔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료들이 이미 이제 EMR이나 OCS로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부양적으로 관찰해서 분석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항상 회귀 진단, 이제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과연 선형성이 있는지, 정규성이 있는지, 각 변수들은 이제 공선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회귀 진단이라고 합니다. 회귀 진단이 논문을 보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더 많은 경우는 다변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변수 분석을 하지 않고 한 변수만 분석해서 t-테스트하고 카이젤 테스트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논문도 꽤 많고, 그나마 다변수 분석을 하게 된 경우에도 회귀 진단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제 다변수 분석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럼 하나의 변수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후양적 연구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다변수 분석은 단순히 이제 결과가 골절이라든지 성공 같은 그런 것뿐 아니라 진단적 목적으로도 씁니다. 예측한다 그러죠. 당뇨병이 생길 확률, 고골절이 생길 확률을 예측할 때 이럴 때도 쓰고 있고요. 방법은 아까 봤던 그런 방법도 있고 표현도 중요합니다. 오즈비아라든지 오즈비의 95는 실내 구간이라든지 이것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 진단 같은 것들을 논문에 잘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 이상입니다. 자, 내일 강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기용님, 이희연님, 김태호님 등등 많은 분들 참 감사합니다.